기자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학교에 대한 그 궁금한 사항이나 또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제가 답을 드리고요. 또 졸업생이 답할 수 있는 부분, 재학생이 답할 수 있는 부분, 가급적이면 저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답을 하는 게 더 정답일 것 같아서 저는 좀 말을 좀 줄이고 우리 동문이나 우리 재학생들이 답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번 주제넘은 질문이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350분의 한선현 기자라고 합니다. 요새 국내의 상황이 여러분 녹록지 않은 환경인데 아까 정주국제대학의 국제학교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들었는데 실제로 정주국제학교의 한 1년 정도 기준을 했을 때 학비하고 또 뭐 기숙사비 뭐 여러 가지 재비용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유학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발표하시면서 특수반이 있고 일반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비용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정도 묻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2008년부터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 연말, 정확하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저희 재학생들이 130명이었습니다. 130명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3년간 지속이 되면서 학생 수가 20명으로 푹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40명, 이번 학교 50명 이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저희 학교 학비는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중국 경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신입생 모든 학생들한테는 현재 교육비의 30%를 장학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입학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 혜택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비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뭐 오히려 감사하게 학부모 회장님 또 학부모 후원에서 학비를 좀 올리자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희 학교는 당분간 학비에 대해서 인상 계획은 없고요. 오히려 더 장학을 많이 줘서 많은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운영 방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엘리트 교육과정이나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별도의 과외비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중국부에 가서 수업을 받던 한국부에서 수업을 받던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동일 조건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 나출 차이테이자인데요. 그 졸업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꼽았던 게 사실 중국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주 유학의 가장 큰 강점 중국어 하셨는데 여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할 게 뭐냐면 정주국제학교에 입학만 하면 그냥 시스템 위에서 중국어를 자동으로 잘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재학생분들 6개월 1년차 아마 아직 갓 들어오신 분 같은데 중국어 향상이라든가 배우는 부분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졸업생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직장에 가면은 중국에도 뭐 미국이나 유럽 혹은 호주 여러 곳에서 유학한 동료나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와 비교할 때 중국 유학이 그거보다 또 낫다. 훨씬 더 추천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제가 이사장님 질문 드릴 거는 계속적으로 아까도 강조한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가 중국에 대한 편견 부분인데 이제 그게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중국과 한국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부분이
부분이죠. 혹시 국제정세가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해도 아이들 교육은 전혀 상관치 않아도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 온 지 1년 차가 됐는데 처음 입학했을 때 입문반이라는 HSK 1급부터 3급까지의 한 학기 정도의 수업을 들어요. 저는 지금 만약 이 학교에 입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라면 저는 이 학교를 입학했을 때 꼭 입문반이라는 수업을 꼭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꼭 들었으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주국제학교에 다닌 지 6개월 되는 이제 저번 학기 한 학기만 다닌 상태인데 원래 이제 정주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은 입문반, 그리고 3급, 4급반, 5급반, 그리고 이제 6급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입문반에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3, 4급반으로 먼저 월반을 한 다음에 빨리빨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입문반 그리고 3, 4급반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중국어는 자동적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아리 같은 활동으로 억지로라도 말을 한마디 두 마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회화 실력도 자동적으로 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해보자면 저희 꼭 수업을 들어서 HSK 능력이 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자습 시간에 단어 암기라든지 문장 연습 이런 걸 꼭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졸업생분들한테 문의라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뭐 회사 동료분들이나 중에 이제 여러 유학생분들도 많은데 꼭 중국 유학이 가지는 장점이라는 거를 꼽자면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이 또 선진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을 가지는 유학생들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들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어를 함으로써 가지는 장점이라는 것이 단순히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업종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중국에 굉장히 많은 법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 고객들이 있고 또 하다못해 중국에서 원료 같은 거를 사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경쟁을 한다고도 보는 한국 그 경제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아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 쪽 인력 채용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싶고 또 단순히 중국 외에도 사실 이 화교 커뮤니티도 굉장히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영어보다는 오히려 중국어를 사용하는 또 현지어보다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런 비율도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는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영어권 국가들과의 차별점을 가지는 메리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미권 국가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데 또 그런 대학교들의 이제 영미권 국가들의 대학을 나온 분들도 조금 알고 있지만 그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 외적인 것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동양 국가들보다 추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단순히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입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면 중화권 유학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에 말해준 최명만 전문이랑 의견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손익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해외대 채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제 동기들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학비가 기본 없다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손익비 생각해보면 투자 대비 수익률은 훨씬 제가 높은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그 프랑스 다른 나라 있는 친구들보다 연봉도 제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국이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다. 결국에는 가서 하기만 하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은 더 멋져 보이실 수 있어요. 영어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쓰는 사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로 해외대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게 현실이고 회사에서도 유학 출신 신입들이 들어오는 수가 급감한 게 현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은 유난히 더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저점에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럴 때 자녀분들에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유리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직을 해서 일본 동남아 국가를 관리하는 화장품회사 해외 영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어가 무슨 메리트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관리하는 국가가 일본 동남아잖아요. 동남아는 특히 중국 화교 파워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 베트남어,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권의 언어를 하나도 못해도 중국어와 영어 두 가지를 한다는 그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보셔서 저를 이제 채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 베트남어 못해도 중국어 영어 하니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한 지 지금 17년째인데요. 우리 아까 앞서 우리 질문하신 국장님 질문처럼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가운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한국같이 이렇게 모든 국민이 정치에 민감하고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움직이는 대한민국은 좀 너무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저도 많이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우리 아까 말씀드린 2,000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비록 지금 현재 50명밖에 안 되지만은 50대 2,000명이면은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게임도 안 되지만은 1당 100, 1당 200 그 이상으로 정도의 우리 한국 학생들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요. 제가 병관이 서진이 입학할 때 제가 서진이도 울산에서 입학을 했고 병관이 서울에서 입학했지만은 당시에 제가 지금 시점과 같이 똑같이 입학할 때 너희들이 정주국제학교 입학하고 10년 후에 정말 중국어를 통해서 분명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벌써 졸업한 지 10년이 돼서 사회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학 중에 우리 학생들 또 입학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 또 역시나 저희 학교에서 10년 후에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학생, 군대 그 이후에 10년 후에 그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중국어를 통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 이미 될 거다라고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한국의 유종환 기자인데요. 그 재학생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나오신 분들 보니까 6개월하고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혹시 그 정주국제학교 가기 전에 국내 학교의 그 교육 방식과 정주국제학교 안에서의 교육 방식이 가장 좀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정말 그 한국 학생들을 좀 어떠한 좀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느끼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또 중국 학생들과 그 교우 관계 개선에 대한 뭐 이렇게 다른 뭐 그런 것들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고1을 마치고 고2 때 중국 입학을 시작했고 고1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조금 입시에 대한 힘든 점이 있어서 유학을 준비했고요. 중국과 한국이 다른 점은 중국 유학을 하면서 중국어 공부와 수학, 영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 시험도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은 제가 차반을 다녀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K-pop 이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반 들어가서 한국어로 저희를 반겨주기도 하고 같이 위챗 그 카톡처럼 그 메시지 공유를 하면서 같이 외출을 나간 적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농담하고 이런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정주국제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서울권에 있는 여고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름 입시에 되게 최전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저를 친구보다는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뭔가 친구를 친구로서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저에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 학교는 뭔가 학교 안에서의 시험보다는 대학 시험이 조금 더 우선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그냥 친구로서 그리고 선후배 관계도 되게 잘 대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 입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공부로서가 아닌 성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공부로서 할 수 있고 수학에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더 깊게 들어가서 혼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느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팝송? 노래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나가서 끝나고 이제 그냥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온 적도 있었고 제가 그냥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위챗 달라고 해서 친구를 사귄 적도 있었고 제가 다가가서 위챗을 달라고 하면 되게 기쁜 표정으로 위챗을 주기도 하고 대부분 한국 학생에게 되게 호의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유일보의 박병득기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중고등학교는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국제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결단, 왜 그래도 가야 되는가 물론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우진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비전이 분명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삼성맨으로 계시다가 중국 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비전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에 근무한 지는 20년 재직을 했었고요. 20년 재직하고 삼성을 정리하고 바로 중국에 넘어가서 지금의 학교를 17년째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어떤 그 비전은 저희 학교의 캐치 플레이어도 되어 있지만은 중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그런 학교의 역할을 좀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반듯하고 또 영성적으로 반듯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지성적으로 반듯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정말 어찌 보면은 가정의 기둥인데 저희 학교로서도 정말 큰 보배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이런 보석들이 장롱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보석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테 빛을 발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러한 어떤 존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가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자녀들이 저도 자녀가 3명이고요. 오늘 3자녀가 다 저희 학교 동문입니다. 큰 딸은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해서 북경대를 졸업을 했고요. 우리 아들 지금 현재 PT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칭화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 우리 막내딸도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국의 중앙미대를 다니다가 한국의 패션 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은 지금 현재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작은 선물이지만은 우리 딸들이 직접 만든 상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자녀들도 저희가 키워보니까 늘 모든 자녀들이 품안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이제는 본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계기, 이런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그 자녀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부모로서 늘 노심초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늘 함께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 학생들이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서 보내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와서 정말 나이에 못지않게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분명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믿고 맡겨주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가정과 사회와 또 모든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재학생하고 지금 복전대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우선은 뭐 정주학교에 제가 항상 보내보니까 너무 좋은 학교라는 거 알겠고요. 근데 결론은 이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졸업생들이 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학점 관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뭐 조금 좋은 회사들은 뭐 4.3 막 이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업하기가 어렵고 근데 저희 큰아들도 지금 복전대 3학년이지만 그 성적을 저한테 이렇게 100%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학점이 만약에 여기서 취업을 한다면
그 학교의 학점이 어떻게 인정이 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애들이 막 4점 몇인데 거기 학점이 좀 낮다.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학점은 당연히 관리가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사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잘은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좀 교류를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학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점 자체를 그냥 높게 받는 것이 이제 보통 평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외국 유학생으로서 이제 그 같이 학점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 일반 중국 학생들보다는 조금 낮는 게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사실 그런 면들을 회사에서는 감안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뭐 인사팀한테 뭐 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들이 보고 싶은 거는 중국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그런 면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이 학생이 이제 진짜 중국인들 그 중국 학교에 가서 뭐 학점을 얼마나 풀로 맞춰서 이제 잘 받았느냐라는 거에는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학점을 되게 많이 줍니다. 학점이 앞자리가 3이면 서류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뭐 증거가 있냐 이러시겠지만 동기들끼리 항상 처음에 입사하는 말이 대학 어디 나왔냐, 학점 얼마냐, 자격증 몇 했냐 이게 솔직히 기본이거든요. 보면은 일단 3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 학점으로 환산했을 때 4점이 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학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제1의 임무는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잘 수행했냐를 나타내는 게 학점이고요. 결국에 회사에서 뽑는 거는 얘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우리가 부여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제도가 면접이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학점이겠죠. 예. 그래서 학점 관리는 필수도 아니고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확실히 대기업을 취업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뭐 스펙도 많겠죠. 자격증도 많겠죠. 근데 학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회사를 입사를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학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딴 자격증도 많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학점은 예, 필수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예, 아까운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높은 학비 부담과 한국 교육 과정과의 격차로 인해서 불안감은 없는지 하고, 또 자식을 이제 멀리 보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멀리 보내면서 겪는 각전들은 어떤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를 1년 차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권채우리 엄마인데요. 일단 사교육을 많이 하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어릴 때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아이한테만 너무 이제 성적이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아이 아빠랑은 중국이 되게 괜찮은 앞으로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라는 장점을 항상 좋게 생각하면서 유학을 알아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아예 안 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이제는 유학비라고 생각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학하고 재학 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그 전에 알았더라면 더 선택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입학하고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중국 대학교 학비가 지금 한국에 비해서 반밖에 안 한다고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가성비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이제서야 저도 이제 정보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오신 부모님들한테 꼭 그 얘기까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150만 원 정도 그 학원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결과를 이제 비용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한 번도 저랑 일주일에 뭐 이렇게 캠프 같은 거는 가봤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저랑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떨어지니 당연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적응을 했고 지금 2학기 때는 뭐 공항에서 울지도 않고 보냈고 나올 때도 울지도 않고 이게 그러니까 금방 아이가 괜찮게 성장하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본인도 비행기 타면서 엄마 너무 고마운 경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간다. 빨리 가서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1년 만에 많이 성숙해졌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붙어서 매일 애틋하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떨어져서도 충분히 아이가 많이 성장하고 그게 더 잘 맞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성장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충분히 떨어져 있는 시간 4달 그리고 아이가 방학에 들어와서 나랑 또 쌓고 가는 2달 이 사이클로 중학생 과정을 보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나와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충분히 더 많기 때문에 아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훨씬 더 잘해내는 과정을 생각해서 저는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중학교 과정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선배 부모님들이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선배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학부모에 열을 올리는지 실은 좀 의아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둘이나 중국의 명문대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는 과정까지 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여기를 섬기듯이 여기가 하나의 종교가 되듯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장학회 그 서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졸업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희와 함께 어울리시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으세요. 이유는 제가 지금 1년 딱 지나봤는데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려서 학부모 인원을 천천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했는데 임명을 해주셔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저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명함에 건채물이 엄마라고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먼저 보낸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게 분명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시기 전에 명함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감정인지 뭐 어떤 걸 준비하면 더 좋은지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좀 전에 재학생으로 발표했던 김혜진의 엄마이고요. 혜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늦었다면 늦을 수 있었는데 늦은 시기로 갔더니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했고요. 너무 잘하고 그 환경에서 조금씩 이제 뭐 중국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조금씩 하면서 자기 이제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으로 이번 학기에는 또 학생회장도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던 학생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엄청 좀 더 방금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되게 학교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된 큰 계기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수업하고 그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면서 수행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갔다 오면
학원까지 갑니다. 학원 갔다 오면 12시 1시입니다. 거기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얘를 조금 더 이런 거 말고 다른 눈을 가지게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규학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수학, 영어, 중국어 정도,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로나 이런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서는 국어, 과학, 영어, 뭐 기술 과정, 뭐 과목이 한 10개가 넘잖아요. 근데 수업이며 시험이며 수행이며 얘가 그거 준비하다가 지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거에 지쳐서 얘가 더 이상 뭘 더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가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중학교만 돼도 어느 정도 이제 애들도 뭐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나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 되면 뭐 수능 공부, 뭐 모의고사 준비, 중간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또 모의고사, 수능 준비 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가서 수업 외에 다른 활동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지금 머리에 정리도 안 되고 장점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따로 연락 주시면 드릴 말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얘가 고등학교 시기에 또 갔다 보니까 되게 사춘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엄마 입장으로 되게 힘들고 학생 입장으로서도 자기 사춘기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고 나니 마음은 아프나 가서 저희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서로 이제 안 보고 볼 수 없으니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커지잖아요, 부모니까. 그래서 혜진아, 오늘은 하루 어떻게 보냈니? 오늘은 좀 더 뭐 화이팅 할 수 있는 하루 보내. 한마디 한마디가 좋아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착 관계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하고요. 올해 이제 2월달에 예비 신입생 최윤서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학기 중에 그리고 일과 중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또 들었고 진단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주말 시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사춘기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탈을 꿈꿀 수도 있고 또 주말 동안에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끼리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이들끼리 좀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 시간조차도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데 중국 지금 정주국제학교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조금 활용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제 학생 친구들한테 좀 궁금한 게 그 하루에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자습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자기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는 친구들은 분명 그 자습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테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자습 시간에 그 공부를 잘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든지 혹시 또 그 자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부는 고2부터 고3까지 아침 자습이 있고요. 고2는 9시부터 11시 반까지 자습을 하고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도 듣고요. 고3은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시 이후로 그 재학생들은 나가서 외출도 하고요. 외출 시간은 5시 반, 5시 50분까지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있고요.
예배 끝난 이후로 애들끼리 나와서 외출을 하고요. 똑같이 5시 50분까지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머리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쇼핑몰에 저희가 자주 먹는 카오이라는 물고기 요리랑 또 간식거리 이런 것도 마트 같이 가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장도 보고, 그리고 또 하루 평균 공부량을 따지면 아침 시간에 4교시는 HSK 중국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수업이 아마 수학 2시간을 듣고 영어 2시간을 듣는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 같은 경우는 고등부는 문화 수업을 또 듣고요. 아닌 경우에는 자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자습을 하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6시부터 8시 반까지 자습을 하기도 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그냥 언니가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저는 자습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습은 시간표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4교시를 중국어를 하고 점심을 먹고 수학을 2시간 들은 다음에 원래 쭉 자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수학을 11학년 거까지 다 듣고 그러면 중국어 4시간, 점심 먹고 수학 4시간, 그리고 자습하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자습 시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4-5시간 정도는 최소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녁 자습 시간에 집중 안 하는 친구랑 이제 집중하는 친구가 어떻게 되냐고 하셨는데, 그 저녁 자습 시간마다 요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이패드는 소지가 가능한데 아이패드로 다른 짓을 하거나 하면은 아이패드를 며칠 동안 걷어가신다거나 좀 행동에 제약을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학기 초에는 이제 다들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 공부를 막 엄청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조금 넘어가고 중반 후반이 되니까 다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고등부 자습이랑 중등부 자습 그 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고등부 자습 반에서는 대부분은 공부를 하는 편이고, 중등부 친구들도 이제 중등부 친구들의 공부를 하는 편이고, 서로 질문하는 시간 외에는 수다를 떨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요.